예, 안녕하십니까. 화재안전 기준 암기 스프링쿨러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전기 파트를 공부할 거고요. 먼저는 이제 전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상형 전원하고 비상 전원. 네, 그거 이제 먼저 아시고 상형 전원부터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상형 전원은 옥소랑 내용이 똑같아요. 이제 옥소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냥 좀 상기시켜 드릴 겸 이야기 드리자면 저압 수전하고 고압, 이제 특고압일 때의 설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제외 기준 나와 있었고요. 이게 네 가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비상 전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이제 비상 전원 하기 전에 비상전원의 종류가 이제 옥내 소화전에서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자가 발전 설비, 그리고 축전지, 그리고 전기 저장 장치,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스프링쿨러에서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게 비상전원 수전 설비이고요. 이 설치 대상이 있는데요. 그게 차고 주차장으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m 제곱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 수전 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설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스프링쿨러에서는 네 가지라는 거, 우선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비상전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옥내 소화전에서 있었던 내용은 설치 대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설치 대상의 제외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설치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우선은 이 비상전원 설치 대상하고 설치 대상 제외는 삭제가 됩니다. 삭제. 여기 스프링쿨러에서는 그게 이제 무슨 이유냐? 이거는 비상전원은 무조건 설치하는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삭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 삭제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723이라고 외운 거랑 이자가라고 외웠던 내용이 있거든요. 그 이제 한번 옥내 소화전 그건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예, 그 내용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 기준은 방자조 20점. 이 내용이 또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됩니다. 추가 내용이 있는데 그게 용자급 표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방자조가 예, 표를 보고 이제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용자급 문제였던 거예요. 용자급 표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 20점밖에 받지 못했다.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비상전원에서는 비상전원 설치 기준에서 이렇게.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용접급 표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되죠. 이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우선은 용부터 한번 차근차근 해볼게요. 비상전원의 출력 용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충족할 것. 그게 무엇이냐? 이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상전원 설비에 설치되어 동시에 운전될 수 있는 모든 부하의 합계 입력 용량을 기준으로 전격 출력을 선정할 것. 다만 소방 보존형 발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기동 전류가 가장 큰 부하가 기동될 때에도 부하의 허용 최저 입력 전압 이상의 출력 전압을 유지할 것.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단시간 과전류에 견디는 내력은 입력 용량이 가장 큰 부하가 최종 기동할 경우에도 견딜 수 있을 것.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뒤로 가서 할게요. 뒤로. 네, 자는 자가 발전 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목 중에 하나를 설치하고 A, B, C, D로 정리를 할 겁니다.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도 그 자가 발전 설비의 종류가 설치하고 그 부하 용도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 발전 설비의 전격 출력 용량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 부하의 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비목의 경우 비상 부하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한 건축 전기 설비 설계 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 자, 그러면은 ABC를 봐야겠죠? A. 소방 전용 발전기. 소방 부하 용량을 기준으로 전격 출력 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소방 부하 겸용 발전기. 소방 및 비상 부하 겸용으로서 소방 부하와 비상 부하의 전원 용량을 합산하여 전격 출력 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소방 전원 보존형 발전기. 소방 및 비상 부하 겸용으로서 소방 부하의 전원 용량을 기준으로 전격 출력 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전용은 말 그대로 전용으로 쓰는 거고, 겸용은 말 그대로 이제 소방하고 비상 부하도 같이 쓰는 거고, 이제 보존형 발전기는 뒤쪽에가 또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예. 이쪽 말이 어렵잖아요, 사실. 예, 이 말보다 좀 더 뒤쪽의 내용이 좀 더 쉬운 것 같아서 그거 보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원을 했으면 사실 배선을 해야 되는데 배선을 제가 뺐어요. 배선이 있어요. 배선. 이제 전원이 이제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타고 흐르는 길이 배선이 있는데 이게 그냥 옥내 소화전이랑 동일합니다. 설치 방법하고 공사 방법만 사실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이제 뭐 선 종류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종류는 제가 굳이 안 했고요. 암기하실 분들은 암기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근데 저는 더 이 두 내용만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사실 이 두 개 내용만 했고, 이거 설치 방법은 비상표로 이렇게 외웠었죠. 그 공사 방법 이렇게 해서 내화랑 내열 이렇게 공사 방법이 나눠져 있었고, 예, 이제 우선은 그런 거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어반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이제 제어반은
이것도 크게는 두 가지. 옥내에서는 두 가지였거든요. 옥내에서는 두 가지였는데 스프링쿨러에서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제 옥내에서는 감시 제어반하고 동력 제어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스프링쿨러에서는 이제 자가 발전 설비에 발전기 있잖아요. 자가 발전 설비 발전기. 거기에 이제 제어 장치가 추가가 되는데, 그 내용이 여기 안에 들어가요. 네. 발전기의 제어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시 제어반, 동력 제어반, 발전기의 제어 장치. 예. 이 세 가지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감시 제어반은 우선 설치 대상부터 해야겠죠. 감시 제어반 설치 대상이 있었는데 옥소랑 이것도 동일합니다. 앞 글자가 비내 고가였죠. 예. 이거는 다시 한번 기억 안 나시면은 그 옥내소화전 편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있는데요. 이제 설치 기준이 사실 감시 제어반이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설치 기준이 제가 이제 옥내소화전 편에서는 기능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놨었고, 네, 두 번째 설치 기준에서는 설치 장소라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놨었어요. 근데 이게 내용이 그냥 설치 장소 이제 밑에 이 부분에도 기능 내용이 또 들어가요. 스프링쿨러는. 네. 이게 뭐 이거를 작업하시면서 원래 이쪽 기능 부분에 들어가야 될 거를 뒤쪽에다 포함시킨 건지 뭐 어땠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용이 하여튼 그런 이제 기능상의 내용도 뒤쪽에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고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각각 예비저였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전설의 피구전 해가지고 이렇게 외웠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각 부분 하나가 이 도통 시험하고 작동 시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구체화가 돼요. 여기 스프링쿨러 편에서 옥내 소화전에 비해서 구체화가 돼요. 근데 이 구체화된 내용이 뒤쪽 내용으로 빠지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각으로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여기가 추가가 되는데 작수경연 해가지고 내용이 좀 더 추가가 돼요. 이렇게. 근데 이 작수경연 이 부분도 좀 이제 감시 제어반의 기능의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죠. 막 애매해. 근데 이제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 설치 기준의 기능이라고 물어보면은 이거 빼고 스프링쿨러는 빼고 이렇게 5가지만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 설치 기준 이쪽에 대한 내용을 쓰라면은 이쪽 내용을 다 적으시면 돼요. 네. 아니면 그냥 설치 기준 전체를 적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내용 이제 문제사항에 어떤 걸 원하는지를 확인하시고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이 도통 시험하고 작동 시험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도통 시험 및 작동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거 앞 글자만 좀 이야기 드릴게요. 감개, 아비, 저희. 감개, 아비, 저희. 이렇게 외웠고요. 감은 감지기입니다. 감지기. 일제개방 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 감지기 회로. 이걸 뒤쪽으로 할게요. 뒤쪽으로 와서 할게요. 네. 일제개방 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 감지기 회로. 그리고 개는 개폐 밸브의 폐쇄 상태 확인 회로. 그리고 압력 스위치를 말합니다.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의 압력 스위치, 또 압력 스위치입니다. 유수검지 장치 또는 일제개방 밸브의 압력 스위치 회로. 그리고 저는 이제
저수위를 말하고요. 수조랑 또는 물 올림 탱크의 저수위 감시회로, 이게 이 두 개가 수조랑 물 올림 탱크를 말하는 겁니다. 저수위의 감시회로. 그리고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그 밖에 비슷한 회로, 이렇게 해서 내용이 정리가 돼요. 이 내용이 이제 뒤쪽 내용으로 포함된다는 거, 그거 우선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이제 해야겠죠. 전설의 피구전하고 각까지 그러면은 내용이 된 거예요. 전설의 피구전은 원래 나왔던 내용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된 내용만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작은 작동을 말하고요. 각 유수검지 장치 또는 일제 개방 밸브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 기능이 있도록 할 것. 일제 개방 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할 수 있는 수동 조작 스위치를 설치할 것. 그리고 일제 개방 이제 수까지 한 거죠. 수동 조작 스위치였어요. 방금 수. 그리고 경계회로입니다. 경계회로. 개방 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 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 표시가 되도록 할 것. 그리고 연동입니다. 감시 제어반과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 발생 및 작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4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옥소랑 똑같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동력 제어반도 옥소랑 동일합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정리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됐다고 했죠. 이거 자가 발전 설비의 발전기의 제어 장치 추가된 내용.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자가 발전 설비의 제어반의 제어 장치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요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존형 발전기 여기에서 이제 정리가 돼요. 소방 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 장치는 다음에 따를 것. 자, 1번 소방 전원 보존형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 그냥 표시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발전기 운전 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의 전원이 동시 공급되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그리고 3번이 발전기가 전격 용량을 초과할 경우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소방부하만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발전기 3개 중에 한 가지 보존형 발전기 설명 안 드렸잖아요. 이 내용이 여기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기 운전 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의 전원이 동시에 공급되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이 전격 용량이 초과할 때 비상부하만 차단이 돼요. 그러니까 소방부하는 계속 공급이 되고, 소방부하는 여기는 확인이라 써있는데 소방부하는 계속 공급이 되고, 이게 초과될 때마다 이제
비상부하만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에 세 가지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전용은 그냥 소방부만 된 거였고, 이제 소방부와의 겸용일 때는 둘 다 이제 들어가는 거였고, 그리고 보존형 발전기는 그러니까 보존한다는 거죠. 소방 전원을 보존한다는 거죠. 이제 같이 겸용해서 투입은 되지만 이게 출력이 이제 오버됐을 때마다 이제 예, 그 비상 부하만 차단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게 보존형 발전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 내용도 암기를 하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 내용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야 된다는 것들 다 표시. 네, 그런 것만 생각하고 외우시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 비영리 공인 기관에 이제 필요한 걸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예,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감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이거 그래도 여기 쓰실 때 같이 쓰시면 더 좋으니까 이것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음향장치입니다.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 음향장치랑 이제 기동장치에 대해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그냥 이거 사실은 음향장치 설치 기준이 있고 성능이 있고 우선경보 방식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그냥 안 할게요. 이거 사실 여기서 나올 문제도 아니고요. 나온다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나 뭐 다른 데서 나올 가능성이 더 높고요. 이제 음향장치에 여기서만 있는 기준만 제가 그냥 알려드릴게요. 그냥 혹시나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읽어보시기만 하세요. 읽어보고 나중에 뭐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걸 그냥 추천하고요. 여기 내용에 이제 추가된 여기서만 있는 내용, 습식 유수 검지 장치 또는 건식 유수 검지 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 검지 장치가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 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내용이 있고요. 준비 작동식 유수 검지 장치 또는 일제 개방 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 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 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 감지기 회로를 교차 회로 방식. 여기 이제 뒤쪽 가로에 좀 길게 썼는데 이게 다 교차 회로 방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의 준비 작동식 유수 검지 장치 또는 일제 개방 밸브의 담당 구역 내에 이 이상의 화재 감지기 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이 이상의 화재 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준비 작동식 유수 검지 장치 또는 일제 개방 밸브가 개방 작동되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교차 회로 방식인 거고요. 우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 감지기 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 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네,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인 거죠. 이거는 감지기가 있는 설비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거고요. 여기는 이제 감지기 없이 헤드가 터지면은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게 법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보면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이상의 네. 이거 내용만 더 추가됐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동장치. 기동장치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펌프의 작동, 그리고 이제 유수검지 장치나 일제개방 밸브의 작동에 대해서 이야기가 돼 있고요. 우선은 펌프의 작동. 이제 펌프도 이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겠죠. 습식일 경우랑 건식일 경우가 있을 거고, 준비 작동식이나 일제 개방 밸브일 때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뉘겠죠. 유수검지 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기동할 것. 그리고 이걸 경우에는 화재 감지기의 화재 감지나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할 것.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감지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지기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이 작동 자체가 담당 구역 내의 화재 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개방 및 작동될 것. 그리고 화재 감지기 회로는 교차 회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 또 뒤로 넘길게요. 그래서 이제 각 목이 나오는데, 스프링클러 설비의 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 경보용 물 또는 압축 공기가 채워지거나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 그러니까 이게 교차회로 방식이란 게 오동작 방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감지기 하나가 있고 그 다른 걸로 이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압축 공기나 이제 누설용 경보용 물로 이렇게 채워놓은 것 자체가 이제 감지용 헤드를 달아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지기 역할을 하는 헤드를 달아놓은 거라서 이게 오동작 방지가 되는 거고, 부합식도 감지기가 이제 동작해야 이 녀석이 동작하고 또 헤드도 터져야 이게 그 물을 잡아놨던 것도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도 오동작이 방지가 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다음이 이제 저는 이게 특수감지라고 썼는데, 이게 나중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그 막 불꽃 감지기랑 막 내용 막 여러 개 써져 있는 거 있어요. 이제 그런 감지기, 이것도 오동작 방지용 이제 감지기들이었거든요. 이제 감지로 이제 설치할 때, 예, 이거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두 가지가 였을 때는 교차 회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 작동식 유수 검지 장치 또는 일제 개방 밸브의 인근에서 수동 기동, 정기식 및 배수식에 따라서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게 할 것. 수동으로도 이제 이 유수검지 장치랑 일제 개방 밸브에서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어라 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감지기를 설치할 때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설치 기준에 준한다. 네. 이거는 그냥 그대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 공부할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 그냥 그대로 쓰시고. 그리고 다음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스프링쿨러는 이제 자동 설비인 거예요. 그래서
수동으로도 이제 경보를 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지역에도 발신기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 발신기들의 이제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자동화재 탐지 설비 내용하고 똑같은데 우선 그냥 이것까지는 정리를 해드릴게요.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그리고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 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 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 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 등으로 할 것. 이렇게 해서 전기 파트, 스프링쿨러의 전기 파트 내용 다 정리가 됐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스프링쿨러 같은 경우에는 옥내랑 겹치는 부분은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추가되는 거랑 이제 변경된 것들만 제가 집어서 이제 이야기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은 그 방법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그냥 하여튼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혹시나 자기가 이제 이 영상을 봤을 때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되시는 것들이 있다면은 한번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런 댓글들 보고 제가 좀 더 참고해서 좀 더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